전국 사찰들이 출가제일인 어제부터 열반제일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특별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사간동 법련사가 불교계 유일의 미혼모자 생활시설을 후원하며 저출생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봉경사 출가학교 1기생이 승가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출가 감소 시대에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상 자체를 수행이라고 본 새말기 수행법으로 정진하고 있는 제가불자 수행 모임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서울포교당인 법련사가 미혼모 복지시설을 후원하며 저출생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이기도 한 법련사 주지 진경스님은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사간동 법련사 주지 진경스님이 스님 할아버지가 돼 14개월 된 아기와 아기 엄마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격려합니다. 미혼모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후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아기 엄마가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다고 하자 따로 학비를 건네며 대견해합니다. 엄마처럼 이렇게 용기를 낸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려면 이제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걸 네가. 낙태 합법화 이전인 2015년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미혼모들을 위한 생활실과 산후 조리실 등을 갖추며 문을 연 도담하우스. 그동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방문해 격려한 이후 진경스님이 수년째 이곳을 찾아 후원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처음 했을 때 2년 지난 뒤에 자승스님이 왔다 가신 뒤에 한 번도 불교계에서 안 왔는데 4년 전부터 이제 법련사 스님이 진경스님 이렇게 인간 방생이다 해서 매년 와주시니까 그걸로 아이들 이유식도 오고 아까 등록금 이런 것도 후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 현재 저출생 추세가 지속된다면 70여 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4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지만 낙태 합법화 이후 오히려 더 절박한 상황에서 도담하우스를 찾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임산부가 네. 한 달 된 엄마가 있는데 모텔에서 이제 계속 아이고, 생활하다가 그러셨구나. 상담을 받고 예, 지금도 예. 다시 돌아간다면 모텔로 가야 되는데 돈이 2만 원밖에 없다. 우란문절 방생법회도 중요하지만 인간 방생 또한 그에 못지않는다며 진경스님이 도담하우스를 찾은 지도 올해로 5번째. 조계종 사회부장이기도 한 스님은 불교계의 보시와 관심이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확산과 저출생 극복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이게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국가적인 그런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쨌든 그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용기를 낸 엄마들이 저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봉경사 승가대학에 출가학교 출신 2명이 입학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봉경사 여성출가학교의 첫 졸업생인데요.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계기로 정식 출가를 결행했다는 점에서 출가자 감소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청아한 목소리들이 공간을 메웁니다. 축가 속에 누군가는 잔잔한 미소를, 또 누군가는 감동에 살짝 젖은 눈빛을 보입니다. 스승, 선배, 가족,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행된 봉영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 올해 신입생은 승가대학 8명,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 6명과
연구과정 2명 등 모두 16명입니다. 이들은 합격 증서를 손에 쥐고서야 입학이 실감나는지 떨리는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어진 스승들의 말씀. 수행의 지침이 되는 일체 성근을 길러서 장애가 되는 의심의 거물을 끊고 애착의 삶을 벗어나 궁극적인 행복, 열반의 위 없는 도를 성취하는 복령인이 되시길.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며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조언이 더해집니다. 매일매일 기쁜 생활을 하는 사이에 나의 수행과 나의 도는 높아지고 이것이 이제 삶의 보람이겠죠. 평생 후학을 위한 교육과 인재 불사를 실천한 세주 묘원 명사 스님의 묘지를 받들어 설립된 묘원 불교재단 장학금도 전달됐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스님 4명과 복령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율정 연구를 위해 금강 유락승가대학원에 진학한 스님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신입생 2명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복령사 여성출가학교 1기 졸업생인 여초스님과 월정사 출가학교 출신의 법인스님입니다.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출가학교. 출가학교의 졸업생이 출가를 결심해 승가대학에 입학했다는 점에서 올해 입학식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님들한테 법문 들은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출가를 하게. 이제 저는 차와 참선에 이제 접목한 이제 5명상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출가 학교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이런 제가 여기서 이제 정말 그동안에 마음에 두었던 그 싹을 틔웠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출가학교 졸업자가 실제 출가로 이어지면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출가 감소 고민을 덜어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원 복령사에서 BBS 뉴스 최율입니다. 새봄을 맞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제가불자들의 수행 모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제가선사, 백봉 김기추 거사의 가르침을 잇는 제가자들이 모여 생활이 곧 수행이라는 새로운 수행법을 화두로 치열한 정진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뜨거운 수행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을 감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주위에는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집니다. 좌선 명상에 앞서 진행된 강의 시간. 수강생들은 책에 있는 구절을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강의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선원에 모인 제가불자들의 공부와 수행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울 교대역 인근의 도심 수행 도량 보림선언 서울선언이 제가불자들을 위한 선수행 공부에 나섰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제가선사 백봉 김기추 거사의 가르침을 잇는 도량으로 생활과 수행이 하나, 사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새말귀 수행법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우선 마련하고,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바로 내가 부처의 힘을 내가 믿고 그대로 부처행을 하는 거, 부처로서 실천에 옮기는 거, 그거죠. 나는 본래 부처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새말귀는 새로운 화두의 우리말 표현으로 밥 먹고 일하고 사는 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삼아 수행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4시간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와 달리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을 보내는 제가자들이 선을 공부하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수업이지만은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새말귀를 많이 생소하지만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매주 목요일 저녁 새말귀 수행 기초반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고급반과 중급반을 각각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백봉거사의 새말기 수행을 실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제4차 천일 결사를 지난해 10월에 시작해 오는 2027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선발해 오는 8월에는 장학금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자들은 고단한 일상 속에서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일체의 모든 만상이니까, 일체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가자와 불교 신자 감소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려는 제가자들의 수행과 공부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부처님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전국 사찰들이 일제히 특별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사는 음력 2월 초파일 부처님 출가제일인 어제 대웅전에서 특별정진 법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일대기를 예찬한 시 붓다 차리타를 읽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중생의 괴로움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내용인 출가 부분에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이 함께하는 모습 등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기도 정진은 열반제일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KCRP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KCRP는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CRP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종교인으로서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질서라며 정의는 법의 판결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실천될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면 자연이 결국 우리를 살려낼 것이라는 불교 환경연대 구호인데요. 하지만 풍요와 편리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와 상생을 환경운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먼 길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BBS 시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BBS 시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입니다. 예, 새봄을 맞이해서 아무쪼록 복 많이 받고 또한 복 많이 짓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선운사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까지 스님의 노력이 크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제 노력보다도 그 우리 역대 선운사 역사가 1500년이 됐으니까요. 네. 1500년 동안 쭉 이어져면서 역대 신들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선운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으신 기간에 가장 보람된 기억
어떤 겁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스님들을 위한 승려 노후 수행 마을을 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그런 노후 생활 내지는 노후 복지를 좀 신경을 썼고요. 또 하나 이제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도 설립을 했죠. 네네. 참당함에 머무는 시간이 요즘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참당함은 스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출가 전에도 잠시 들렸던 것이고, 네. 그리고 내가 성원사 주지를 가기 전에도 한 10여 년간 참당에 머물면서 선방을 개설해가지고 대중 스님들과 함께 수행 정진했던 것이고, 네. 다시 이제 성원사 한 8년 소임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금 또 참당함에 와서 선방에서 같이 이제 정진하고 또 쭉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불교환경연대 대표로 10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거이셨을까요? 2년쯤 전에 이제 새만금 생명평화 순례를 할 때에 그때 그때 생명평화 순례를 안내했던 분이 아주 유명한 환경 활동가였고, 네. 그분이 가끔 매스컴에 나가면은 아주 센 발언을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새만금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좀 뭔가 좀 마음이 울컥했는지 눈물을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설악산 케이블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신공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명이 다한 원전 폐쇄라든가 등등을 요구하는데 열이면 열, 많으면 백이면 백, 하나도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가 다 결국은 이제 성장주의 내지는 발전을 통해서 풍요와 편리를 추구하자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활동가들이 느끼는 무력감, 심지어는 패배감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에 반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참 있겠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종교인들을 보니까 큰 힘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에 정말 이제 눈물을 좀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뭐랄까 좀 그런 이제 치근한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네. 스님, 불교환경연대를 이끌어오신 분으로서 환경에 대한 철학도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정말 이제 나라고 하는 이제 실체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여의어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나와 남을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명을 그리고 생명과 무생명을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를 나누는 그런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죠, 좀. 그렇듯이 정말 이 자연과 우리 인간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환경연대의 구호처럼 우리가 살림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연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NGO 단체들이 그렇듯이 불교환경연대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불교환경연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기업, 종단으로부터도 어떠한 이제 지원도 받지 않고 오로지 사찰과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이제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봄에 생명의 봄 피어라 초록 릴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회원 배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한 2,000명 남짓 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 불교환경연대 회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환경연대 회원분들 사이에서 스님 별명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환경연대 그 우리 활동가들 보니까 네.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좀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좀 그야말로 거의 최저 임금에다가 그리고 토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걸 볼 때에 야 이건 정말로 원력이 없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가끔 이제 또 서울에 와서 또 이제 그 우리 그 활동가들 만나면은 그 고향은 제가 잘 냅니다. 좀. 예, 그래서 밥 잘 사주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밥 잘 사주는 잘생긴 오빠 스님. 네, 그렇게 합니다. 맞는 말, 네, 그렇습니다. 예, 멋진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예. 스님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린다면 스님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소욕지족하고 그리고 이 지역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단순 소박한 그러한 이제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영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그 우리 그 수경스님이 제안하신 그 고향송이 있거든요. 예. 예.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생태학의 지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송을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밥은 숨쉬는 돼지와 강물의 핏줄, 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 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밥으로 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요 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이 밥으로 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향입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자, 스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 환경운동도 어찌 보면은 뭔가 이 반대하고 심지어는 좀 싸우기까지도 해야 합니다. 좀.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하니까는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싸우고 싶지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누군가 또 하기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에게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풍요와 편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나가는 그런 이제 삶으로의 전환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좀? 아닙니다, 스님. 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좀. 예, 스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